네, 안녕하세요. 검선입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는 게 오늘이 7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한 1강에서 6강까지 해오면서 이제 이 마지막 요 7강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오늘 그 7강에서는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지수 전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관심 종목이 있죠. 제가 관심 종목은 뭐 종목으로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업종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관심 종목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후반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관심 종목을 한번 잘 보시고, 제가 항상 관심 종목을 드릴 때는 이 검산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하고 상관없이 나의 한 그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종목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움직이겠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제가 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제가 시황을 생략하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는 길, 오늘 7강 지수 전망 및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선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으로 내가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가치주로 내가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저게 나와 있는 테마로 접근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정할 때 저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 배팅을 하는 겁니다. 저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돼야 돼요. 지금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게 실적이다. 그럼 성장주가 뭐예요? 이건 지금 하다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가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그 다음에, 그 다음보다 그 다음에가 계속적으로 향후 최소한 3년, 4년, 5년 정도의 실적이 증가되는 그 종목이 그게 실적주입니다. 지금 자리에 2차 전지가 여러분들 실적주입니다. 여러분 2차 전지가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물론 탄력은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좀 탄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2차 전지에만 돈이 집중이 되었다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조금 이렇게 돈이 분산되는 느낌이 이제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그러나 탄력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그 다음, 저게 싼 주식 있잖아요. 우리가 가치주라고 이야기할, 지금도 시장에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저 수두룩한 저런 종목군들은 잘 저점에서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CJ라는 지주회사 있죠. 주가 상승세 대단합니다. 그 CJ라는 기업이 왜 주가가 저렇게 움직이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헬스 앤 뷰티라고 해서 올리브 영이 있잖아요. 올리브 영이 일단 만약에 IPO 상장이 되게 되면 그 가치가 있거든요. 지금도 양대 시장의 주가가 싼 주식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모멘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슈 플랜트 하시는, 이거는 실적하고 저 싼 주식은 중장기로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저 모멘텀 이슈는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슈가 생겼을 때 단기적으로 그냥 치고 빠져나오는, 단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저게 모멘텀 이슈에 관련 테마 종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 내일부터라도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나는 어떤 관점에서 제가 배팅을 하는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성장주로 할 것이냐, 가치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테마로 할 것인가. 저 세 개 중에서 현재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저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없는 주식은요, 말 그대로 죽은 주식이에요. 주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종목은 죽은 주식이에요. 그런 주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종목 선정할 때 나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으로 할 것이냐, 가치로 할 것이냐, 테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저 주식을 초단기로 할 것이냐, 그 다음 단기로 할 것이냐, 여유로 할 것이냐, 중기로 할 것이냐, 장기로 할 것이냐. 저걸 딱 정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주식을 배팅을 하셔야 돼요. 저게 초단기라고 하는 거 저거는요, 일주일 정도 보는 전략이에요. 그 다음 단기는요, 이게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보통 단기 그러면요, 예전에 6개월 정도 봤어요. 그 다음은 중기하면 한 얼마 정도, 한 2, 3년 정도, 장기면 한 5년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도 바뀌고, 주식시장도 빠르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요, 시장이요, 단기하면 그냥 1개월이에요. 중기하면요, 그냥 여러분들 한 1년 이상, 장기가 3년이에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2차 전지 같은 종목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종목은 다 단기로 매매하는. 저게 여러분들 나는 A라는 종목을 매수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냐, 가치냐, 모멘텀이냐. 그 다음은 짧게 볼 것인가, 그 다음은 한 1개월 정도 볼 것인가, 아니면 6개월 정도 볼 것인가, 아니면 길게 볼 것인가 딱 정하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식 시장을 제가 보는 눈인데,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예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한국은행, 여러분들 은행에 들어가시면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저는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고요. 재정기획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요. 보건복지부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정부 각 부처에 대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많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청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 한국은행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게 통계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저기 보니까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기예금이라고 하면 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또는 뭐 3년 미만. 저 정기예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저축성 예금이잖아요. 그죠? 저게 저축성 예금 아닙니까? 저 5대 은행에 정기예금이 있잖아요. 지난해 연말 12월 30일까지의 정기예금이요. 818조 4,42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3월 31일 1분기가 딱 끝나고 약 한 3개월 뒤에 1분기가 끝난 3월 30일 날 저게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 들어가서 정기예금을 보니까요. 812조 2,658억 원이 나왔어요. 얼마가 줄어들었느냐? 6조가 줄어들었어요. 아, 은행의 정기예금이 줄어든다? 지금은 좀 아마 지금 제가 3월 30일까지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가 봐서 한 뭐 7조나 8조 정도가 아마 더 감소가 됐을 거예요.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그러니까 약 3개월 만에 은행의 정기예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서 제가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제 4월 11일 날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기준금리가 3.5%니까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낮죠. 저는 동결이라고 보는데 인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왜 그러면 이게 지금 6조 1,200억이라는 돈이 감소가 돼서 저는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고 봅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급등을 하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 정기예금 하던 돈을 다시 빼가지고 이제 주식시장 이 시장을 좀 뛰어드는 거죠. 제가 좀 이따가 고객 예탁금도 제가 줄 텐데요. 앞으로 은행의 정기예금이 조금씩 줄어들겠구나. 이 줄어든 이 자금은 서로시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돈이 무슨 경마장으로 가겠습니까? 강원랜드로 가겠습니까? 뻔합니다. 정기은행 예금을 줄여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4월 말에는 얼마 정도 예금이 줄어들 것이 잘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다음 지금 고객 예탁금입니다. 제가 이제 고객 예탁금을 제가 이제 봐왔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2022년도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있잖아요. 폐장이 된 그날 고객 예탁금이요 46조 4,484억 원이에요. 제가 저 수치를요 제가 다 찾아가지고 금융투자 여러분들 협의에 들어가면 그죠? 저 고객 예탁금 취지가 나와 있으니까 지난해 12월 30일 날 고객 예탁금이 46조 4,484억 원이고 올해 1월 31일 날 고객 예탁금이 49조 2천억. 2월 말 고객 예탁금이 47조. 오늘 지금 고객 예탁금이 50조 5,300억입니다. 4월 3일 날 있잖아요. 4월 3일 날. 그때 고객 예탁금이요. 53조가 넘어. 지금 3조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4월 3일 날입니다. 4월 3일 날 고객 예탁금이요. 얼마냐? 53조였어요. 그러면 앞에서 내가 요 이야기들 이게 나와 이 지금 정기 예금, 저축성 예금이 감소했는데 이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구나. 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고객 예탁금 제가 53조는요. 53조는 여러분들 어떠한 규모냐면요. 2022년 7월 달이에요. 그때 53조 한번 찍고 난 다음에 53조의 고객 예탁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 7월 달 이후로는요. 단 한 번도 고객 예탁금이 53조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구나. 이거 여러분들 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축이요. 축이 2차 전지 쪽하고 그다음 남들은 반도체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은 반도체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저는 반도체는 된다고 봐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줄 텐데 여러분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역대급 적자가 나왔을 때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2차 전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종목을 여러분 잡아가지고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추세는 끊기지 않는데 지그재그. 수익 내기 어렵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어렵다니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수익 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자 여러분들 반도체가 여러분 아무나 어떤 종목이든 반도체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반도체는 따로 있어요. 반도체도 반도체 나름이에요. 사람도 사람 나름이에요. 제가 반도체에서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메모리 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스템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도체도 저는 제가 보는 종목은 이런 시간 지금 HPSP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어요. 16,000원까지 내려왔다가 29,500원 찍고 지금 23,000원 ne려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HPSP도요. 16,000원에서 시작해서 29,000원 갔다가요. 단기간에 막 한 6, 7% 올랐다가 다시 지금 거의가 절반 이상 조정 받았어요. HPSP 같은 종목이나. 최근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 주가 많이 올라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종목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타 반도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바이오 쪽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보세요. 그 시가 중에 큰 종목이 장중에 한 4% 정도 상승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도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종목이 한 개, 두 개 섹터에 있다. 이제 종목이 좀 많이 좀 확대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게 고객 예탁금이 아마 저는 증가하면은 상당히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 들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 잘 보고 저는 고객 예탁금이 예를 들어서 55조가 넘어가면 고객 예탁금이 55조가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제가 지금 아까 53조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53조 3조 정도 이미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3조가요 이미 주식을 다 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삼성전자에 제가 외국인의 지분율 변화입니다. 이걸 내가 왜 보냐? 지수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거 보는 거예요. 향후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를 보려면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지분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여기서 코스피가 2,700까지 갈 수 있다. 코스피가 2,200이 무너질 것이다. 그 근거가 어디예요?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그게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수가 제가 좀 이따 한 2,700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2018년도에요.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2023년도 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년 전에 삼성전자가 20조 정도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습니다. 그 소각할 때 소각 전 외국인의 지분이 55.76%였어요.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사주 20조를 딱 소각하면서 그만큼 주식수가 줄어들면은 지분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외국인 지분이 여러분들 2019년도 7월 30일 날 최고점 58%까지 외국인 지분이 들어왔었어요. 그 이후로 2019년도 7월 30일 외국인 지분 최고점을 찍고 이제 외국인 지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6월 달에 외국인 지분이요 49.59%까지 내려왔어요. 올해 1월 2일 날 외국인의 지분이 49.67%고요. 오늘 종가가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1.09%예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지분이요 이제 50%가 넘어왔어요. 저는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저는 클라이막스가 저는 52.8% 정도 지금 한 52.8
52.8에서 53%가 넘어가게 되면 저는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아마 저는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판단 들고, 저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2.8이나 53% 정도 되면 저는 시장은 상당한 저는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삼성전자의 저 외국인의 지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저를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저 삼성전자의 지금 저 지분을 보고 여러분들 외국인 지분이 예를 들어서 54%가 갔을 때, 55%가 넘어갔을 때, 56% 갔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 갈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2019년도 7월 30일 날 58점 고점을 딱 찍고 쭉 내려왔다가 2026월 달에 저점 찍고 49.59% 저점 찍고 이제 돌아서고 있더라. 지분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지분 1%가 굉장한 겁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이제 내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가 결전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전의 날. 삼성전자 이제 1분기 실적이 내일 이제 아침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궁금하시죠? 제가 그러면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과거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입니다. 2022년도 지난해 1분기에 삼성전자의 저 영업이익이요 14조 1214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1분기 지난해 1분기 실적이 14조 1214억 원입니다. 그 다음 4분기에 전분기니까요. 4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 4조 3061억 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지금 추정치가 1조를 지금 등락이 1조 정도에서 아마 등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여러분들 1분기가 14조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얼마 정도, 영업이익이 얼마나 감소한 거냐면 한 3% 정도, 93% 정도가 실적이 감소한 거죠. 반도체 경기가 너무나 안 좋구나. 이 반도체 경기가 너무나 안 좋지 못하는구나. 내가 삼성전자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부분 쪽 있잖아요.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아마 영업 손실이 한 4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반도체 부분이 삼성전자의 영업 손실이 한 4조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1분기 지금 영업 손실이, 거기는 거의 한 100% 거의 반도체니까요. 한 3조, 한 5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디스플레이도 있고, 가전도 있고, 그죠? 통신도 있으니까 영업 손실은 아니고 한 1조 정도의 영업이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반도체 부분만 딱 떼서 보면 한 4조 정도의 영업 손실이 나올 것 같다. 하이닉스는 한 3조 5천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나올 것 같다. 최근에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지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했죠. 그 교환 사채
발행한 규모가 2조 약 한 3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환사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런 분도 여러분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교환사채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도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해외 교환사채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익스체인지블 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환사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환사채가 지금 보니까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7년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 4월 11일까지 그게 만기예요. 포면 이자율이 1.75%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아마 싱가포르 증시에 싱가포르 증권시장이 아마 상장이 될 거예요. 그 교환사채만큼만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매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에 내가 교환사채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막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번에 SK하이닉스가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1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매년 포면 이자 1.5%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여러분들 교환사채의 가격이 얼마에 교환해 주는 가격이냐면 보니까 11만 1,180원이잖아요. SK하이닉스 오늘 종가가 거의 한 8만 3천 원이니까 그러니까 교환 가격이요 11만 1,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나는요 1년에 1.75% 이자를 받으면서 나중에 2030년 가가지고 그 11만 1,000원에 내가 그냥 그 가격에 내 주식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내가 받는 거예요. 주식으로 전환해도 되고요. 또는 내가 그냥 그대로 내가 왜 원금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의 그냥 하나의 그냥 채권이에요. 그냥 사채예요, 사채.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냐? 7년 안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여러분들 그 도중에 7년 그 사이에 주가가 뭐 15만 원, 뭐 16만 원 가면 그냥 교환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교환 사채를 발행했느냐? 지금 이 반도체 경기가 지금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운용 자금으로 마련하는 겁니다. 그만큼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이 반도체 경기는 저는 1분기하고 2분기 정도를 딱 정점 찍으면요, 저는 돌아선다고 봐요. 하방 경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하고 2분기 정도 반도체의 하방 경직이 나와요. 그러면 3분기 돌아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방금 내가 이게 교환 사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걸 여러분들 가져가는 도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주식으로 바꿔도 되고, 나는 주식을 바꾸고 내가 이자 받으면서 나는 원금을 내가 그냥 말 그대로 채권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11만 1,000원에 그냥 돈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교환 사채는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만약에 1조 미만으로 나오면 이게 2009년도 1분기가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5,930억이 나왔어요. 여러분, 차트를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2009년도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조 미만 나온 게 저때가 1조 미만 나왔는데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보세요. 주가 안 빠졌다니까요. 주가가 몇 개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1분기 어닝 쇼크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이미 주가가 반영하고 있어요.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두 가지 경향이 내일 삼성전자 주가가 내일 주가가
저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상승 돌아설 것이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제 주가는 내일 정도가 저는 변곡점이 나온다고 봐요. 내일 정도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점이 될 공산이 높아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미만으로 내일 나올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반도체는 4조 정도의 적자. 그 다음은 SK하이닉스도 한 3조 5천억 정도의 적자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차트를 제가 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차트를 끄집어내서 제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저는요.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합니까? 주식에서 여러분들 저는 기본의 생각이에요. 야, 공부하지 않고 돈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옵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돈을 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경상도 말로 도둑놈 심부라 그래요. 정당한 노력하고 난 다음에 대가를 바라셔야 되는 거지. 아무 노력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제가 저게 스토캐스틱 있잖아요. 저게 퍼센트 K 값이 딱 36 지점에 와 있어요. 이미 저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제가 저기서 저 스토캐스틱은 100분율인데 0에서 100까지입니다. 0에서 100까지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이치가 이제 36 정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0에서 100인데 0에서 100까지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월봉상 스토캐스틱 퍼센트 K 값이 36 정도 와 있으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이치가 저 36에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봤자 크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위에 36 지금 이치가 36에 있는데 아래쪽으로 빠질 확률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다음 지금 MACD 오실레이터가 있잖아요. 저게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지금은 저게 양으로 바뀌기 얼마 일복 직전이에요. 막대기가 음의 막대기가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 있다. 이제 음의 막대기가 줄어들고 이제 양으로 돌아서려고 해요. 저 MACD 오실레이터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조지표의 3대 보조지표 RSI, 스타캐스틱, MACD 오실레이터. 저게 여러분들 보조지표 3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음에서 양으로 좀 전환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격을 월봉 차트를 놓고 이걸 내가 미리 뽑아온 거예요. 67,300원을 돌파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간다. 삼성전자가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수도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저 59,000을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불안정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마디를 올려놓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67,3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간다. 삼성전자도 안정적으로 흘러가지만 시장도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나 삼성 주가가 59,000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시장은 불안정 상태로 갈 것이다. 저게 잠깐 59,000원 찍고 돌아서면 그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59,000원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걸 오랫동안 머물면 안 됩니다. 저게 잠깐은 머물 수 있더라도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술적인 지표로 놓고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FMCA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5%인데 이제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일 날 지금 미국의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FOMC 회의가 열리죠. 여러분들 이제 4월 12일 날 그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게 CPI가 발표되고 그다음 저기 오전에 발표되잖아요. 그죠? 4월 11일 날 오후에는 FOMC의 의사록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5월 3일 날 여러분들 이제 FOMC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겁니다. 저게 이제 저는 5월 달이 또 하나의 지수는 저는 지수의 변곡점이 5월 달에 찾아올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4월 11일 날 저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CPI를. 근데 제가 지금 CPI가 3월 달 CPI가 그 전에 지금 CPI가 우리가 6%죠. 그죠? 그 위에가 6.4, 6.5, 7.1, 7.2. 그죠? 그 다음 8.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 우리가 9.1에서 내려온 거예요. 9.1에서 쭉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지난달이 여러분들 CPI가 6%였으니까 6%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6%에서 여러분들 6.4, 6.5 이렇게 7.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저게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6% 아래로 5.8이나 5.9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5월달에 금리가 여러분들 지금 보통 지금 시장에서는 5월달 기준금리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뭐 25bp냐 아니면 동결이냐 그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서 한 75% 정도가 25bp 인상 쪽이고 나머지 한 25%가 동결 아니겠어요? 제가 저게 아마 저 부분은 저 4월 12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게 만약에 6%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5월 달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 아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6%가 넘어가면 한두 차례 더 있을 수 있지만 6% 아래로 떨어져 5.8이나 5.9로 내려오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월달 한번 우리가 베이비 때 우리가 베이비 쪽에서만 한 번만 0.25 정도만 딱 인상이 되면 저는 마무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딱 되고 나면 보통 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면 금리 인하 일단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4월 10일 날 3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게 5월 달이 또는 지수에 저는 한번 변곡이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 들기 때문에 저걸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S&P 500입니다. 제가 S&P 500의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저 S&P 500은 오늘 지금 어제 종가가 4,090포인트인데요. 저게 저 3,808포인트는 반드시 지지가 돼. 이거 좀 메모 좀 해두세요. 제가 S&P 500을 제가 공부를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3,808포인트가 반드시 지지가 되게 되고요. 4,325포인트가 돌파하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시장 돌아서는 겁니다. S&P 500이 3,808포인트는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되고 저 4,325포인트가 만약에 여러분들 돌파가 되면 저는 추세 상승으로 가는 거고요. 제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S&P 500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올 때 58%의 급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저게 S&P가 여러분들 4,818에서 3,491까지 떨어져서 27% 하락이 나왔어요. 27%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무슨 2008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금융위기입니까?
2008년도는 금융위기지만 지금 상태 금융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58%의 절반이 이미 다 주가가 조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S&P 500 지수가 제가 앞에 나와 있는 저 3,808포인트 지지가 중요하고 4,325포인트가 돌파 나오면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는 어느 정도 저점에 확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그게 저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고요. 자, 이거 필라델피아, 미국의 글로벌 적시 필라델피아 지금 반도체 지수 3,500포인트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한 주당 75달러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안정권으로 갑니다. 저게 시장이 안정권으로 가는 제가 저 지수를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00포인트 돌파가 나와야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의 주가가 한 주당 75달러 돌파가 중요하고 왜 저게 중요하냐? 반도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에코프로 BM이 여러분 시가총액이 약 한 22조 가까이 되잖아요. 에코프로가 여러분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한 12조 가까이 되잖아요. LNF가 시가총액이 한 11조 되잖아요. 그 세 개 합치면 시가총액이 40조예요. 그 세 개가 코스닥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코스닥 주가를 누가 그 세 개 종목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하고 LNF가 끌어올린 거예요. 만약에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치고 달아났으면 이미 코스피 지수는요 2,700을 넘어갔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지금 코스피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00포인트 돌파가 나와야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의 저 주가가 한 주당 75달러가 넘어가줘야 된다고. 그래야 시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테슬라. 이게 여러분들 테슬라가 최근에 여러분 100달러에서 그게 20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100% 올랐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가? 2차 전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이유, 에코프로 BM, LNB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폭발적으로 상승한 테슬라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테슬라가 100달러 조금 위에서 그때 빠르게 치고 달아나면서 200달러 넘어갔잖아요. 그때 같이 올라간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못 가면요, 2차 전도 가기 어려워요. 왜? 테슬라로 하는 게 이러면 전기차의 대명사입니다.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의 차량에 약 40%, 50%가 다 배터리 가격이에요. 전기차가 한 대가 1억이면 저 배터리 가격이 4천만 원 아닙니까? 그만큼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만이 2차전이 가는 거예요. 제가 테슬라 주가가요. 저게 239달러가 넘어가야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가 불을 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 마이크론 여러분들 메모리의 전 세계 3등주 저게 마이크론 75달러가 넘어가줘야 되고요. 테슬라가 적어도 지금 테슬라가 지금 185달러 정도 하죠. 테슬라도 239달러 넘어가줘야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500포인트 돌파 나와야 시장이 살아난다는 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중국의 상해 지수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도 지금 두 차례 지금 추세 상승이 와. 제가 딱 이거 보니까 상해 지수 나쁘지 않다. 제가 저 상해 지수 있잖아요. 저걸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1차 추세 상승이 나왔고요. 2014년도에서 2015년까지 2차 추세 상승이 나왔고 지금 여러분들 중국 상해 지수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2023년에서 2024년 한 1년 동안 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나쁘지 않을 것 판단이 들어요. 제가 저 중국 상해 지수를 1차 랠리, 2차 랠리, 3차 랠리가 저는 어느 정도는 한번 올 수도 있겠다.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의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건설 업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국의 지금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주가가 좀 움직이는 이유가요. 지금 중국의 지금 주택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의 상해 지수 기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는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봉상 코스피가 120일 이평선을 이탈된 구간이요. 2003년도, 2008년도, 2020년도, 2022년도에 월봉상 1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에요. 이탈한 해가 2003년, 2008년, 2020년, 2022년. 이걸 이 120일 이평선 이탈하고 나서 2008년 6개월 만에 추세 상승. 2020년대는 5개월 만에 추세 상승. 지금이 딱 5개월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2022년도에서 120일 이평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5개월 동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2008년도 6개월이 끝나고 나서 바로 랠리가 나왔고요. 2020년도 5개월 랠리, 2020년도에는 5개월 행보하고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여러분 딱 5개월치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코스피 기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월봉상 120일 이탈 가능성 낮다. 그러니까 이게 개월수가 1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 2008년도 6개월 만에 돌았었고요. 지금이 이제 2022년 지금 5개월째 접어들 5개월째 좀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 달 정도가 방향이 좀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5월달이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관심주를 지금 시간이 이제 49분인데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빠르게 제가 한번 진행할게요. 포스코홀딩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31조입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59% 가지고 있는 포스코 푸챔, 예전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게 시총이 22조예요. 저 포스코홀딩스 주가 대단히 싼 가격에 와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주라고 보지 마세요. 포스코홀딩스는 뭐다? 이제 여러분들 2차 전지, 소재하고 광물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아르헨티나 지금 리튬 염호 인수했죠. 최근에 아까 내가 중국의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그랬죠. 포스코홀딩스가 1번 관심주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잘 보고 있다가 1번이고요. LG화학입니다. 여러분 오늘 LG화학이 주가 오늘 좀 한 2% 정도 좀 하락이 나왔죠. 지금 LG화학의 시총이 51조예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시총이 135. 저는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저는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맹신하는 사람. 저는 신봉합니다. 신봉을. 저는 기본적 분석을 저는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사기를 치지 않는다. 주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서고 속이고 사기치고 하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결코 끝에 가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주식은 아주 정직하다. 그게 제가 기본적 분석을 맹신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이 지금 135조인데 저게 지분 81%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81%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해도요 100조입니다. 100조. 그러면 LG화학의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이 놓여있죠. LG에너지솔루션 주식만 팔아도요 100조입니다. 100조. 근데 지금은 LG화학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51조밖에 안 돼요. LG화학은 지금 여러분들 신약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풍치료제라고 해서 임상 3상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통풍치료제. 잘 봐두세요. 이게 나와 있는 LG화학은요, 화학주면서
2차 전지 양극재이면서 여러분 2차 전지 분리막이면서 그 다음은 제약 바이오 종목이고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삼성 SDI 오늘 주가가 어제 삼성 SDI 주가가 7% 급등 오늘 한 4% 정도 하락이 나왔죠. 3% 정도. 삼성 SDI도 여러분 51 시종이 51조입니다. 2025년도에 지금 미국의 스텔란티스하고 제가 합작 공장 준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너럴 모터스하고 지금 배터리 신규 계약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저 삼성 SDI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기업입니다. 지금 삼성 SDI가 이거 될까? 2차 전지 배터리가 될까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최근에 공격적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위에 임원들급에서 이제 이 배터리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성상이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삼성 SDI가 이제는 공격적인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주가가 철저하게 조정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기아 현대차입니다. 제가 기아 현대차 이야기해주고 난 이후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아와 현대차의 제가 차트 보시면요. 제가 가장 저점에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00조에서 왔다 갔다 그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물론 어제는 빠져가 지금 775조 가까이 와 있는데 800조에서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기아의 시가총액이 32조고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39조입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00조 대 32조. 800조 대 39조. 얼마나 삽니까 이 주식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앞으로 현대차하고 기아가 앞으로 내년에서 전기차로 돌아설 건데 얼마나 주가가 싸냐고. 저는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아무리 못 가도 55조가 가야 되고요. 이게 기아의 시가총액이 50조가 가야 돼요. 아무리 못 가도 그래. 제가 최하로 잡아놓은. 그래서 저는 기아하고 현대차는 결국은 사상 신고가가 나올 것이다. 현대차하고 기아차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매도를 저울질하시는 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가져가면 신고가 나올 겁니다. 너무나 싼 가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올해 기아 영업이익이 지금 9조 4천억 가까이 숫자가 딱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싼 주식이다. 기아 현대 조정시마다 강력 매수입니다. 강력 매수.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세계 관심 섹터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우주항공입니다. 5월달 누리호 발사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저 관심주입니다. 반도체. 여러분들 저 반도체는 HBSB나 한미 반도체 조정 받으면 잘 잡아두시고요.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다리면 저 싸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게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주가 조정 받을 때 싸게 잡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어떤 종목 아마 이해갈 겁니다. 그 다음 개별 실적주가 38개 종목이 있는데 저거는요. 제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제가 아마 온라인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하던 제가 아마 할 때니 그때 제가 저 개별 실적주는 제가 그때 공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 제가 38개 종목인데 제가 그때 한번 공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분기하고 2분기에 실적이 좋은 기업을 제가 카메라 좀 찍어 놓으세요.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끝내주는 주식을 제가 공개해 드리니까 여러분 이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이거 하고요.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 요 실적주하고요. 아래에 나와 이거 관심주로 제가 한번 실적이 워낙 좋은 주식이니까 좀 희소성이 있으니까요. 워낙 실적이 안 좋은 데다 이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제가 배워야 산다 총 7강을 이제 마쳤는데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뭐 한 1개월 뒤에나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7주간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